7월에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6월에 건희강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건희는 IBD 약을 먹게 되었고, 강희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영양제까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건희는 계속 토를 하고 구토 억제제랑 바소드 등의 약을 3개나 먹어야 되고, 간이는 영양제를 주니까 안 먹어서 필건으로 억지로 투여를 해야 했고, 건강하던 아이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했어요. 그래도 집을 계속 비울 수밖에 없으니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엄마에게도 아이들한테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정말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걱정으로, 병원에서는 애들 걱정으로 머릿속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역시나 언니가 저 대신에 병원에 좀 연달아 있어주고 배려를 해줘서 아이들에게 조금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엄마는 어느 날부터 명치 쪽에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심근경색일 수도 있어서 검사를 해보았으나 괜찮았고, 미음양을 너무 늘려서 몸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을 확 줄이고 종류도 바꿨습니다. 명치가 너무 확 아프고 확 쪼이는 느낌이 심해서 미음을 중단하고 몇 시간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잘 먹어야지 위장 구멍이 얼른 막힐 텐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다리 통증은 심해져서 막 턱까지 덜덜 떨면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원래 저녁에 뉴론틴을 먹는데 오전에 수석 중에 미리 받아서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회진 때 다리 아픈 거 원인을 알고 싶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 통증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진통제로 버텨야 하니까 좀 막막했습니다. 신경과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기로 하셨고, 다음날 신경과에서 와가지고 이전에 말초신경병 이야기는 했었는데 허벅지가 이렇게 국소적으로 아픈 건 다른 양상이라면서 통증을 좀 더 잘 보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신경과에서 이제 통증 더 잘 보는 선생님한테 말하겠다고 했던 게 정형외과에 의뢰를 넣었던 거였고요. 일단 와서 엑스레이랑 MRI 모두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뼈가 종이장처럼 약하다고 했고요. 이전에 다른 병동에 있을 때 고려대병원에서 골다공증 때문에 프롤리아 주사 맞던 게 있어서 그거 날짜를 맞춰서 맞아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서류를 가져가 와야지 해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막 1순위가 너무 많고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었는데, 역시나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주사를 미리 맞고 했으면은 조금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증상 하나하나를 자꾸 넘기면 안 되는데 급한 1순위들이 자꾸 새로 생기니까 놓치는 게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5일 배에다가 고대에서 맞았던 골다공증 주사 프롤리아까지 맞았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을 할 때 새로 받은 신장이랑 이제 엄마의 방광을 연결해 놓은 스텐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의 신장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빼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보호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평생 놔뒀을 것 같아요. 이제 뺄 때 이거 통증이 되게 심할 거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엄마는 빼는 것도 모르게 그냥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허벅지 통증 부분에 붙이는 48시간 유지되는 패치를 받아서 붙이게 되었고, 진통제도 계속 같이 맞았어요. 위장 구멍이 막히고 있는지 또 검사를 해봤는데 조금씩 구멍이 작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활도 거의 앉아있는 운동을 10분 정도 했었는데 곧 휠체어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24년 7월 말쯤부터 엄마가 또 컨디션이 급속도로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허리도 정말 너무 많이 아프고 또 계속 기운도 좀 처지고, 재활이 와도 귀찮다고 그냥 보내고, 정신도 좀 잘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도 너무 자주 나고 손톱 색깔이 약간 어두운 푸른 느낌으로 변했다고 엄마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랬다고 보여줬었는데, 간호사한테 말하니까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말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평소에도 혈압이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90에서 100 정도면 너무 잘 나오는 거였고, 투석 중엔 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혈압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145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지내고 있었고요. 근데 또 다음 날이 되면 혈압이 또 확 낮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조금 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열이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혈압도 너무 높았다가 확 낮았다가. 근데 이 와중에 어떤 간호사분이 비타민 D를 잘못 투여해가지고 일주일치가 엄마 몸에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렁거림을 엄청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간호사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유독 주사나 약 투여 실수가 많은 분이 한두 분이 꼭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되게 예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조금 독하거나 조금 위험한 약이었다라면 일주일치가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큰일이 났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투석을 하니까 칼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이제 몇 번 실수가 있었던 간호사 선생님이라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날 진짜 심장이 확 내려앉았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 열도 나고 이제 토까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록색 물토를 조금 하고 그 다음 두세 번 정도는 약간 옅은 갈색 물토를 조금씩 했었어요. 이게 그전에는 토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전에 없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원래 4번 정도 혈당 검사를 하는데 30대로 너무 낮아서 포도당 수액을 맞았어요. 이거 맞고 다시 쟤도 여전히 낮아서 진한 포도당 주사를 맞았는데도 이게 오르지 않고 40대였습니다. 특별히 저혈당 증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산소 포화도가 10손가락, 10발가락 모두 잡히지 않았고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발가락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거 아무리 주무르고 찜질을 해도 정말 그 잠시뿐만 살짝 따뜻해졌다가 금방 다시 엄청나게 차가워졌어요. 이제 몸에 산이 많이 쌓였다며 염기성 수액? 인지 뭔지 그런 걸 맞고 혈압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서 승합기까지 다시 달았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중환자실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폐혈증 증상으로 보인다면서 CT를 찍어보고 그 결과랑 이제 산수치, 혈압 등의 상황을 봐서 중환자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CT 결과 폐렴과 신유신경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병원 생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상이 심각해진 후야 조치가 취해지는지 조금 답답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다고 원래 이러지 않았다고도 먼저 얘기를 했었고 발가락 색깔이 변한 것도 미리 말했었는데 이게 항상 심해지면 그때 말해주세요. 좀 더 심해지면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최악의 상황이 돼서야 그 다음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아요. 폐혈증 쇼크가 맞다는 이야기와 함께 원인이 만약에 신장 쪽이라면 이식받은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7월 28일 밤 10시 40분경 엄마가 이제 그토록 싫어하던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피 수치도 너무 안 좋고 혈압도 너무 낮고 산증이 너무 심해서 염기성이 주사를 넣어도 교정이 안 되고 있어서 또 24시간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산증이 심하면 몸에 약이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을 버티는 게 1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잠 못 드는 시간을 맞이했어요.